제2부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의 부채가 경영진을 깨어있게 한다. 부채의 필요성은 단순히 기업의 가치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 행동 심리학과 기업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의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부채는 경영진의 나태함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강제하는 강력한 규율 장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2.1 잉여 현금 흐름 가설 Free Cash Flow Hypothesis과 규율 효과 마이클 젠슨은 대리인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리인 이론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회사인 주인인 주주가 경영을 대신할 대리인을 고용하게 되면 대리인은 주인의 의도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우선 지키려는 이론입니다. 대리인 이론에 대입해보면 기업의 잉여 현금 Free Cash Flow 이 넘쳐날 때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인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도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자신의 고용 안전 및 성과가 잘 나고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잉여 현금이 확보되는 경우 경영진은 수익성이 낮은 거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더 큰 사업의 범위를 만들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 하거나 호화로운 사옥을 짓고 전용기를 구매하는 등의 비효율적 지출을 감행할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부채는 경영진에게 건전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전한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경영진에게 이자와 원금 상환이라는 고정적인 현금 유출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진은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부채는 기업 내부의 방만 경영을 치료하고 효율성을 유지하게 하는 트레이너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편안한 길을 걸으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따르려는 부채가 없는 기업의 경영진이 실패해도 배당만 줄이면 된다는 안일함을 가질 수 있는 반면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영진은 실패하면 파산이다 라는 절박함 속에서 혁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의 발생과 상환 행위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리인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 신신의-과르 Signaling Effect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기업이 부채를 만들게 되면 이 상황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진은 외부 투자자보다 회사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에 자신이 없다면, 즉 꾸준한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상환 의무가 없는 주식을 발행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고평가 시 매도할 수 있으며 쉽게 시장에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영진이 과감하게 부채를 늘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미래의 이자와 원금을 갚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자신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부채 발행 발표는 종종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부채가 기업의 품질을 증명하는 인증 마크 certification 역할을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이 정도 규모를 빌려준다는 것은 금융기관에 그 정도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치 등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도 하나의 회사의 안정성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제3부 성장과 혁신의 연료 글로벌 기업들의 부채 전략 분석 앞에서는 이론적으로 왜 기업은 부채를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설명하였습니다. 이 당위성을 넘어 실제적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어떻게 부채를 성장의 연료로 활용하는지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하여 드리는 넷플릭스와 애플의 사례는 부채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선 전략적 무기임을 보여줍니다. 1. 넷플릭스 콘텐츠 제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적자 넷플릭스의 성장은 부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 넷플릭스는 디즈니, HBO 등 기존 미디어 공룡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수십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여기서 왜 주식이 아닌 부채이어야 했을까요? 넷플릭스 경영진은 자신들의 스트리밍 모델이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경우 결국 성공하여 기업 가치가 폭등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시 자금을 주식 발행하여 유상증자로 조달했다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심각하게 희석되었을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한정적이지요. 그 기업의 가치를 주식수로 균등하게 나눈 것이 주식 1주의 가치인데요. 유상증자를 할 경우 분자인 가치는 그대로이지만 분모가 증가하게 되어 주식 1주의 가치가 주식수의 반비례로 감소하게 되지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 오징어 게임이나 기묘한 이야기의 대성공으로 인한 과실을 새로운 주주들과 나눠야 했을 것입니다. 기존의 주주들은 그 몫이 줄어들었어야 했지요. 즉, 주주의 실현 가치를 존중하기 위하여 넷플릭스는 차입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넷플릭스는 부채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지분 희석 없이 성장의 과실을 기존 주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었습니다. 2021년 이후 넷플릭스가 잉여 현금 흐름이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했을 때 기업 가치는 이미 수직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넷플릭스에게 부채는 시간을 돈으로 사서 경쟁자를 따돌리는 타임머신이었습니다. 다른 경쟁자는 그 초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꾸준한 부채 발행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였습니다. 성장의 폭을 타인의 자산을 이용하여 성장의 시기에 그 성장의 폭을 다른 경쟁자보다 한 단계 넓히게 되어 성장이 수익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 수익의 폭은 월등히 커졌습니다. 이 애플 현금 부자의 역설적 차입 애플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3.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현금이 200조 원이 넘는데 빚을 내는 이 상황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애플의 여기에는 정교한 세금 차익 거래 (tax arbitrage)와 자본 효율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송환세 (repatriation tax), 회피 효과. 당시 애플의 현금 대부분은 아일랜드 등 해외 자회사에 묶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내에는 현금 보유량이 충분치 않아 이 돈을 미국으로 가져와 주주 환원 배당, 자사주 매입에 쓰게 하려면 막대한 법인세 당시 최대 35%를 내야 했습니다. 저금리 활용. 반면 애플의 신용도로 미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워낙 안정적인 회사라 3, 4%의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주주 환원을 위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금리로 대출하게 되면 더욱이 이이자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됩니다. 이전 편에서 말했던 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리게 되어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하게 되지요. 결론. 국외에 있는 자금을 들여오면서 35%의 세금을 내고 내 돈을 쓰는 것보다 3%의 이자를 주고 남의 돈을 쓰는 것이 아마존에게는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애플의 부채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자본 배치를 위한 필승 비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업이 부채가 필요한 이유와 각 기업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부채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채가 만들어주는 마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